예, 막내 돌때 여기 어디 제주도? 제주도에 제주도. 미국 어디 계세요? LA. 이거 성남 성결교에서 맞아. 98년에 결혼했는데 아직 지원자들이 죽게. 자료 화면에. 어떡해. 뭐를 이렇게 먼저 15분만 넘어가면 마음 먹거든요. 한국에서 교회는 중학교에 다녔지만 신앙은 사실은 내 안에 진짜 인격적인 만남 없었죠.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1년은 또 아유 나 공부 열심히 추세로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만나고. 일본에 교회가 없어요. 네. 한국은 교회가 많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다. 근데 군대는 갔다 온 상황에서 갔긴 했지만 의외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좀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신문 아르바이트 했는데 신문 아르바이트 돌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일본에 있는 그 성교사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멀죠. 1시간 반씩 걸리는 저희 집에서. 사모님 처음 접하신 거고. 저도 교회는 다녔고. 아, 다니셨고. 네네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근데 중학교 청소년기 들어가면서 이제 발길을 끊었던 것 같고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쉽게 안 가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전혀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저하고 절친이었던 친구가 1년 먼저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하고 있다가 전도돼서 요도바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이제 가게 되니까 너는 오면은 공부도 공부지만 교회부터 와야 돼 막 이래가지고 친구가. 네. 거기 그래서 성공하러 가셨다는데 성공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놀러 갔어요. 저는 여기 졸업하고 애를 가르치면서 지내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뭐 의문 잘 살고 싶고 너무 궁금한데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번 거 다 털고 가서 놀고 오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자.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아주 어려운 허락을 받고 이제 절친이 있으니까 걔하고 좀 있다고 이렇게 갔는데 일본어 학교 그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도착하는 날 그 주일부터 이제 주일을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근데 그 교회가 꽉 찬 물만 안 놓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이제 훈련도 받고 근데 2개 3개월은 놀러 다녔어요. 전혀 근데 그 제가 갔던 95년도 여름 수련회 코스타라고 해서 코스타. 네네 그때 막 오카누 목사님 다 와서 자비를 섬겨주셨던 그 시기인데 그때 제가 김동호 목사님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말씀 그 주강의도 아니고요 잔디밭에 앉아서 듣는 강의인데 누가 선택해서 야 같이 듣자 막 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요 코앞에 자리가 없어서 늦게 갔더니 자리가 없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맨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폭탄처럼 듣고 제가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3박 4일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고 들어갈 그 신학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하거든요. 들어갔을 때 룰루랄라 그냥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세상이 세상과 인연. 막 여기에 이런 풀립이 있었어. 그럼 어머. 두 분이 그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존재는 언제 인식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이미 총 리더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고 제가 속한 워낙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백 명 대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 리더라고 왔다 갔다 막 입 나오고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수련회 때도 막 이렇게 막 불러서 막 줄 세우고 막 맨 이런 거 하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사로잡혀 계셨구나. 우리. 너무 어려운 92년도에 이 사람 미리 가서 하셨으니까. 네. 저 96년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네. 리더로 네. 성장하고 네. 계셨을 때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 이미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사실 총순장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갓 신앙생활하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 가면 어이 자매 누가 그런 거 입고 와서 막 잡는 사람이 거의 일본 교회가 인큐베이터 같은 네, 역할을 그렇죠, 하셨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얘기. 그 교회는 뭐 기본적으로 여서 그 손도 못 잡게 했으니까 목사님께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상당히 예, 보수적이신. 그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사건이 많이 터질 수 있잖아요. 다 청년들이 그 유학생들이고 유학생들이니까.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면은 집에 부모님들 계시고 어른들 친구도 계시고. 있고 만나는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뭐 그렇죠. 신주쿠 한복판, 동경 한복판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폭이 뭐 좁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할지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말씀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 주시니까 뭐 정말 저는 뭐 일본 선교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갔잖아요. 일본은 출사를 갔다 왔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깨지게 되고 저도 이제 코스타 94년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니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그때 가장 놀랬던 거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쎄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민족 보고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근데 그 일본을 가서 출세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군대 갔다 온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있었는데 근데 요한교회 그 당시에 요도바시 교회 한국부였는데요. 훈련을 시켜서 특히 유학생들 일본은 영적으로 음란한 곳이니까 집에 혼자 쉬는 날에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질 거야.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저를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트리시다, 성경 공부다, 순 모임이다, CC 출신이시니까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깨지더라고 말씀에서. 그 속에서 이제 민족 복음화가 뭔지,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해서 우리는 또 이 땅에 리더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우게 됐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러면 캠퍼스를 변화시켜야 된대요. CCC가 원래 그런 거였다면서요. 그래서 일본 캠퍼스를 그냥 저희 쭈대학뿐만 아니라 뭐 개요대학, 와세다부터 해서 그냥 다 훅기 시작한 거죠.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노문환 전도사님 뭐 이런 이정님 가수 이런 분들 막 모셔다가 그냥 캠퍼스 사역용 들고 다 또 그때 한참 또 음악 봉사 많이 이제 하셨겠어요. 그렇지. 입잡히시고 난 다음부터. 네, 그렇죠. 코스타 메인 반주였고 몇 년 동안 했었고. 네. 그렇죠. 대단한 활동들 하신 분들이시네. 코스타 쪽에서 근데 뭐. 처음에 저희 청년 시절 때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다는 거는 정말 너무 귀한 교회를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야기에 끝났죠. 근데 문제는 교회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 오는 그 평강이랄까 그런 안식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날 보니까 나와 하나님은 없고 사역만 남아버리는 그런 갈등.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그렇게 하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 여기서 두 갈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도 헌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진짜 결혼하니까 아이들도 있고 회사가 있으니까 많이 이제 그거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25, 그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 51세니까 그러니까 쭉 그 과정 발자취 인도해 주셨던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믿었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목회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정말 순종하고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제 그쪽에서 오는 이제 아픔도 겪고 교회에 대한 아픔도 겪고 막 이러면서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엔 이 세월을 지나 지금 날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교회 목사님 아니 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도 이유가 아니고 정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 짧은 순간이건 긴 시간이건 어떤 순간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그리고 거기서 서야 목회자를 통해서 겪었던 아픔이어도 교회에 겪은 아픔이어도 이런 것들도 치유가 되지 누구 탓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너무 많이 목회자에게 실망도 하고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지? 막 배반감도 느끼고 근데 어디까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런 걸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삶 속에서의 진짜 나의 하나님 매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처가 되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CBMC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이거 정말 내가 그나마 제가 위로 삼는 게 이거 하나예요. 옛날에는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교회도 그러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감사가 되고 내가 맡겨진 사역 가운데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또 도와주시니까. 일본에서는 저는 학교 생활을 대학부터 해서 대학원 마치고 일본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일본 증권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대기업의 투자 파트에 좀 일하다가 다시 증권회사로 들어와서 저는 사실 이제 일본 제가 마지막에 일본 증권사에 물론 중소형 증권사에 제가 이제 대표도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본은 너무 이제 잘 알죠. 근데 한국에 우리 직장 생활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몇 번 받았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맞물렸던 게 늘 그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아이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서 베이스를 뭘로 깔아주냐라는 부분에 이제 언어학적으로 그렇고 이게 이제 일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이제 한국말을 가르친다 하도 여전히 일본말이 주가 되고 한국말이 약간 좀 서툴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 2002년도에 이제 그 올림픽이 지나고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큰아이 현동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다 이름이 낙가모라고. 다 이름이 그런데 왜 우리 나는 초야?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정말 베이스를 깔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만 20년 동안 일본에서 있는 상황에 집사람 한 16년 정도 있은 상황에서 이제 마침 한국에 또 증권사에서 제안도 왔고 해서 그때가 2011년도에 저희가 오게 된 계기였고 마치 애들 교육도 한국어 베이스를 깔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늘 있었고 청년 때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 50 되기 전에 적어도 50 되기 전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코스타 재팬이라고 있었는데 이랜드에 우리 그 박성수 사장님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이랜드 때. 그래서 그때 그 이랜드의 그 역사를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 그 뭐 이랜드 안에는 뭐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계신데 방성기 목사님 계신데 서로가 견제도 두고 하나님의 늘 세우려고 애썼다. 그런 것이 그럼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 저희 선교사적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비즈니스를 통하여 좀 이 선교사적 삶을 살려고 하면 저 회사를 가져야 저도 가능할 텐데 그게 적어도 50 넘어서는 회사 세우기가 어렵다고 20대에 생각했던지 저도 적어도 50 전에는 저 회사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 잊어먹죠. 그리고 애들 키운다 뭐 한다 뭐 삶에 청년 때처럼 믿음도 지키기 어렵고요. 그래서 잊고 있었다가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한국 와보고 깜짝 놀랐던 게 증권사의 임원들의 수명이 길지 않다. 소위 말해 상당히 빨리 은퇴를 하게 되고 뭐 말이 좋아 은퇴지 소위 말해서 리스트러처가 되고 또 상당히 그 수명이 짧아졌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증권사도 그만두게 되고 또 모회사의 부사장으로 갔지만 거기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과 상의하면서 야 나이가 지금 곧 50 바로 앞절인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지금밖에 못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기도 6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세운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KJ 글로벌링크죠. 정확히 2017년 말에 세웠으니까요. 지금 딱 3년 지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KJ 글로벌링크인데요. 주식회사이고요. K가 이제 코리아의 K, 또 재팬의 J의 KJ를 그 KJ. 그래서 링크한다, 그래서 연결한다라고 하는 KJ 링크. 근데 링크인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글로벌을 넣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KJ 글로벌 링크입니다. 네,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 간에 또는 사람 간에, 그러니까 기업이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니까요. 일단은 이제 기업 간에 또 한일 간에 분명히 링크할 부분들, 시킬 부분들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 간, 문화 간에도 하고 싶은 게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혀지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회사들이 특히 중소형 벤처 기업들이요, 일본을 되게 진출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좋은 솔루션이 됐든 제품이 됐든 가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은 일본이라는 많은 사람이 아시다시피 어쩌면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쉽게 접근하기가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형 벤처들은 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일본 유치를 위해서 또 일본 유치를 되게 하고 싶고 팔 옆 나라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 벽을 느끼시고 계세요. 저도 이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나처럼 일본에 오래 살았고 또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를 알고 있고 상습관을 알고 있다면 또 한국에서도 제가 그러다 6년 정도 지금 그 당시 6년 정도 했으니까 야, 여기에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브릿지 역할이.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좋은 제품,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일본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그걸 돕고 특시적으로 뭐 TF팀 구성 못하지만 외부에 있는 저희 회사가 그이들을 도우면서 일본에 진출시키고, 또 한 가지는 전 금융, 또 회사가 상장을 시킨다든지 회사를 키우고 싶다든지 자금을 조달한다 때 일본으로부터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이제 회사 기업 대 기업의 어떤 업무 제휴, 자본 제휴를. 제가 또 자본 제휴, 업무 제휴, 자본 제휴를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있을 때 했어요. 한국에 저희가 투자도 했고요. 그래서 먼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업무 제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비즈니스 효과가 시너지가 날 것 같으면 자본 제휴가 따라옵니다. 일본에 대해서. 단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든지 또 해외에 가기 전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나름의 어떤 기반이 돼 있어야 본인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는데 보통은 이제 너무 본인이 국내에서도 힘드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일본에 나가고 싶어하고 저도 상담하시는 많은 기업이 있으세요. 그럼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그분이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다. 경기도가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도가 워낙 큰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요. 아주 좋은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기업들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투자 유치시키고 진입시켜주는 것들을 경기도가 되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를 좀 모델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손학규 도지사 시절부터 해외 기업들 많이 했고 현재는 한 100여 개의 기업이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에. 그 중에 44개? 그러니까 거의 40%가 넘는 게 일본 기업들이에요. 뭐 가깝고 워낙 여기 뭐 삼성 반도체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또 판교 뭐 엄청난 그 IT 업체 테크노밸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해마다 어떤 일본 지역, 유럽 지역, 미주 지역 이렇게 지역을 전 세계로 한 5개 정도 나누어서 그 지역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경기도에 대신해서 가서 기업을 발굴하고 교섭하고 그래서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을 경기도는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이렉트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업들을 매년 선별해요. 근데 올해 일본 지역은 저희 KJ 글로벌 링크가 은행 가운데 선임돼서 지금 3월 달에 계약 경기도 도지사님과 함께 계약을 맺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저한테 많이 일본 진출하고 싶은데 라고 상당히 왔다면 역으로 참 일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많이 못 만났는데 이번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 정부를 백그라운드에 두고 저희가 일본 기업들을 두드리게 되니까 또 뭐 세제 혜택부터 경기도가 더 많은 또 자료들을 저희 회사에 줘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나름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서 일본 기업들을 물론 두드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도 CBMC 안에서 신뢰라는 원칙이 있듯이 저희가 뭐 3년 좀 넘은 회사가 무슨 뭐 신뢰를 쌓기는 인지도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가 저희와 협약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본 기업들이 만나주는 그 좋은 일본 기업들과 저촉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됐죠.
그러나 현실만 보게 되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기업이 오겠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면은 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경기도가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경기도 또한 그렇게 허술한 정부가 아니거든요. 경기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회사한테 그걸 맡겼다면 분명히 저희 회사가 해야 될 미션 분명히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가는 길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요. 지금 당장 저희 회사가 경기도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협업 파트너인데요. 정말 일본의 정말 많은 기업을 만나겠지만 그 기업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경기도가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잘 매칭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진출되어져야 되는 일이 저희 회사에 하는 현재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결론적으로만 가서 만나서 결론만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과정이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경기도부터 받은 자료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마케팅 툴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직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 자료 만드는 자체가.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구나. 그래서 먼저 잘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KJ 글로벌 링크를 세우신 그 본연의 그 뜻이 있으신데 특히 이제 사람을 위한 저희가 그 기업이 되기를 원해서 남들은 막 비즈니스가 커지면 사람을 더 비용을 감축하고 더 슬림하게 간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는 좀 사람을 좀 먹여 살리는 옛날에 그 일본 시절에 신앙 시절에도 코스타 같은 데 보면 5천 명을 먹여라 막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자, 그런 것이 뇌리에 꽂혀서 지금까지도 좀 먹이고 싶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돈이 나오면 좀 공단도 세워서 좀 많은 사람들도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근데 정말 KJ 글로벌 이 비전이 요즘의 현실 가운데는 저희 사실 너무 좀 의기소침되어져 있고 좀 위축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경기도의 위로는 받았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가 지금 3년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지나고 더 지나려면 그 역할들을 지금은 우리의 시작이 미흡하지만 그렇게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좀 제가 꿋꿋이 좀 믿음 안에서 좀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드리면 좋겠고요. 또 가정적으로는 좀 저희 아내가 지금 또 사회복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도 잘 주님만을 감당하는 것과 일본의 큰아들이 올해 유명한 영화로 유명한 일본 대학의 예술학부에 이제 영화 감독 코스로 갔는데요. 올해 이제 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인의 꿈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캠퍼스 생활 잘하고 무엇보다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남자아이와 지금 중3짜리 여자아이가 딸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나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업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혹시 듣고 있는 분들께서는 KJ 글로벌 링크나 조태영 저희 이름이 생각나면 좀 잘 이 일들을 감당해서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